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이 심전을 읽다 보면은 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책에도 썼지만 좀 협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좀 되게 중요시해서 봅니다. 실제로 잠이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명을 할 적에 그렇게까지 협을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협을 중요시 봐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분이 잠일 때, 그때 이제 협을 중요시 여기죠. 자미도 전서에 보면 자미는 3태가 중요하다 이런 비결이 있어요. 거기서 3태는 그 3태팔자의 3태가 아니고요. 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보필이 좌미의 그 양쪽으로 협으로 들어와야 마치 그 좌의정 영의정을 군주가 옆에다 두고 좌우로 두고 정치를 하듯 물론 이제 자미가 이제 삼방사정에서 보필을 봐도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신하가 너무 외부로 나가 있는 거죠.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미가 협을 중요시 여기는 건 맞아요. 두 번째로 천상이 이 명반에서도요. 그 자미심전 136페이지 1권에 있는 명반인데 이번 이제 천이궁의 자미가 이렇게 있죠. 경향이 이제 위권 출중하죠. 화권도 위권 출중하고 이번에 협은 어떻게 돼 있나요? 화과하고 록존이 있어가지고 록과 협이 돼 있죠. 나쁘지 않아요. 천이궁 그 자미의 그 협 상황이. 이번엔 전형적인 육살 특수격이죠, 그죠? 육살 특수격. 특수격 이야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협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천상입니다. 여기 천상 있죠. 천상의 옆에 궁에는 이제 거문하고 천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형기협인의 형태건 재음협인의 형태건 천상은 이제 금목자 흑이라고 주변 상황에 주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천상명일 때도 역시나 협궁을 중요시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공일 때 명무정일 때 협궁을 또 중요시 여기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자녀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개가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차성해가지고 이제 양양이 이제 들어옵니다만, 이게 자녀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삼방사정을 이제 먼저, 물론 이제 대궁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차성해서 쓰다 보니까는 양양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삼방사정이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협이에요. 그 다음에 협. 여기서는 뭐 별다른 협의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방사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협이 이제 의미심장한 것들이 꽤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삼방사정보다는 협을 더 봐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자미일 때, 그 다음에 천상일 때, 그 다음에 공공일 때, 협을 매우 중요시, 삼방사정보다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제 저는 삼방사정보다 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감명하는 좀 이렇게,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왜 협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게 됐냐면요. 예전서부터 이제 명반이 뭐 좋은 명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뭐 100억대 부자의 명반인지 아니면 뭐 안 좋은 명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 일가족이 몰살당한 명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 상황을 보니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명반의 그 사회적 지위의 고저 정도가 협을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다 보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자미심전 1권의 두 번째 특징, 협 중시예요. 그 다음 자미심전 2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미심전 2권은요, 1권은 이제 사회적 지위라고 해서 이제 명을 보는 것이라면 2권은 인생의 굴곡이죠, 부제가. 그런 것처럼 이제 운을 보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운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이도식 록기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천자미도수 책에 나온 뭐 1차 발생, 2차 발생, 뭐 록기전도 이런 이론들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실천자미도수 책의 가장 큰 단점이 좀 이렇게 록기법에 대한 화려한 진행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선천이 이래서 대한이 이러니 그리고 나서 록기를 돌리니 대한의 록기를 돌리니
뭐 이게 남편이 돌아가신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 대한 그 유년에만 딱 집어서 선천을 거의 안 보는 식. 물론 선천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상문백호 인동되고 형로제복 인동되고 부처궁 인동되면은 뭐 배우자가 다 죽는 거냐? 그러면 내 배우자는 7번 죽었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전 자미두수 대부분의 명반에 대해서 선천과 대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자미심전투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저의 이제 스승님인 이도 선생님의 책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주석을 다는 듯한 느낌으로 승낙을 얻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실전 자미도수를 보다가 생기는 의문에 답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문복호 인동되고 형로제복 인동되고 부처국 인동되면 남편이 다 죽느냐? 아니죠. 그럴 경우 체가 뭐냐면 선천 명반에서 남편이 그 안 좋은 점이 드러나야 돼요. 선천에 그런 암시가 없으면 그 대안 중에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확률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자미심전 2편에 83페이지를 보면 네 번째 대안 유의사항에 전택궁대 네 번째 대안은 이제 어느 명반이건 간에 자전선에 대한 명궁이 위치하게 되죠. 그 네 번째 대안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명반이건 간에 부질선은 부관선은 부질선과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의 질병 문제인지, 남편의 부모 문제인지, 남편의 문서 문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돼.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발생할 수도 있죠. 대안이라는 건 10년의 기간 동안에 있으니까요.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지만 선천 명반상에서 남편이 일찍 죽는 상황을 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남편의 부모 문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바로 이 명반인데요. 84페이지에 이분의 명궁은 선천 명궁은 무곡 천부예요. 그리고 대한 명궁은 기거조합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전택궁 대안이기도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쉬운 대안이죠. 근데 이 대안에 남편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선천 명반상에서 남편의 불리한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생님, 그 여명 첨부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죠.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첨부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명 첨부의 특징은 부처궁에 파군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불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보다 이제 여자가 이제 직업을 얻고 이렇게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명천부는 대가집 맏며느리라는 얘기가 있죠. 아니면은 천부명 여명 중에서 안정적으로 남편이 뭐 은행원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해서 남편이 불리한 거 없습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퇴직해서 그 퇴직금을 다 이제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다 날려서 남편이 무력해지는 인생 후반부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명천부는 남편이 좀 무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신혼초일 수도 있고 인생 후반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남편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쌍록이 유궁으로 이제 차성이 되죠. 그리고 해궁에 있는 천마와 더불어서 이 파군을 쌍록마가 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군수물자가 충분한 그런 파군이라서 뭐 딱히 뭐 안 좋은 거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명관에 있어서.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이 대안에 네 번째 대안 전택궁 대안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선천에서부터 그런 암시가 실제 있습니까? 있죠. 자미심전 2편에 380페이지에요. 무진대안 때 남편이 이제 병으로 사망한 명관이 나옵니다. 실전자미도서에 있는 책인데요. 이분도 이제 명궁이 천부죠. 여명천부는 남편
무력. 맞는 얘기예요. 남편이 무력하죠. 천부가. 근데 무력하다고 해서 무슨 사망에까지 이릅니까? 천보면 이제 부처공 상황을 봐야죠. 파군이 이렇게 있어요. 파군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콩이 이제 영성이 보이죠. 타라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방에서 문창이 보이죠. 해서 여기 무곡도 이제 당연히 부처궁에 있고요. 이것이 영창타무 격국이 형성됐어요. 이게 이제 여명천부인데 부처궁에서 영창타무다.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런 격국이 짜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네 번째 대안은 하나, 둘, 셋, 넷. 네, 전태궁 대안이죠. 네 번째 대안. 매우 주의해야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전태궁 대안이고, 그 다음에 부관선은 부질선과 중첩되고, 부질선은 부관선과 중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 또 앉은 자리가 이제 화성이 있어요. 화성 자체가 육친 분리를 의미하죠. 선천적으로 이분의 육친에 있어서 제일 불리한 사람은 이제 부처궁이거든요. 영창타무가 들어간. 물론 이제 명궁 천부라는 것이 이제 체이죠. 그래서 이 대안에서 화성문인데다가 거문은 이제 12고서를 암시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시 보는 협을 좀 보면요. 이 영성하고요. 이 영성 있죠. 그 다음에 탐랑이 있어요. 영탐격이죠. 영탐격. 영탐격은 격발이 돼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격발은요. 뭐 화양 격발이건 영타 격발이건 격발은요.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육친에게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의 명궁에 화성이 있다는 것이 육친 분리를 암시하는 게 그게 최고. 그게 영탐 격발 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용이죠. 그래서 분명히 육친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 격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책에 이제 써져 있으니까 록기 돌리는 거나 그런 것들은 뒤쪽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남편이 이제 네 번째 대안에서 죽는다 그러면 선천에 이런 암시가 있다. 또 예를 들어서 263페이지를 보면 정유대안의 기사년 이제 남편이 사망하죠. 정유대안 그죠? 네 번째 대안이죠. 그러면 이제 뭐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때 뭐 남편 사망 뭐 록기를 돌려보니까 뭐 남편 죽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편이 죽습니까? 죽죠. 왜 죽냐면 선천명반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면 일단 염정화기가 명궁에 있어요. 육친분리한 염정화기. 그리고 이제 문창화과는 이때 상례를 주하기도 하죠. 상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도 이제 문서잖아요. 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화령이 이게 협을 해줘요. 명궁을. 그 염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화령이거든요. 근데 화령이 염정 화기를 화를 북돋우죠. 그래서 이분은 비단 남편뿐 아니라 이게 부모궁 형제궁으로부터 화령업을 받는 염정 화기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육친이 단순히 부모 형제뿐 아니라 남편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대안에는 부질 부관이 중첩이 되고 부관은 부질하고 중첩이 되는 전택 자전선 대안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쉽죠. 그러니까 롯게 돌리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채로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299페이지에도 선천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한 일단 이제 여명 태양명은 부처에게 불리한 거죠, 그죠? 태양을 깔고 있으면 이게 차성돼서 태양이 이제 깔고 있습니다. 탈북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런 상태에서 부처궁에 이제 록존이 있죠. 육친궁의 록존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고요. 이게 골골한다거나 병이 많아서 그나마 좋은 식으로 발현되는 거는 그냥 떨어져 지낸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양타가 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타가 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자죠. 그럼 이제 시댁하고 교류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궁이 부처공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부처공으로 양타의 협을 받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이제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타의 협을 받는 이런 경우 이제 외국인하고 이게 격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외국인하고 결혼하다 보면 이제 명절 때 뭐 시댁에 갈 일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요. 상황이 안 좋으면 이 남편의 사망까지도 출연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암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채용 관계에서 체가 돼가지고 봐줘야 할 것들이에요. 그 다음 편으로 이제 내외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3편에서 또 뵙겠습니다.